안녕하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 법칙 강원우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2020 수능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와, 시간 빠르다. 2020 뭔가 되게 미래 같지 않니? 자, 어쨌든 이 2020 수능 특강이라는 이제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OT라는 게 그냥 뭐 수업 이렇게 되네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교재는 이 강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험생 때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OT 하나를 준비하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거,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19학년도 수능 이렇게 현역 학생들 중에 잘 점수 나오다가 수능에서 눈물 흘린 학생들 많습니다. 팍! 뒤통수 맞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이 OT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고 이만큼이라도 약간의 반성과 어떤 자기에 대한 체크를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쫘라락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 OT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평가가 2019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평가원 시험을 기점으로 사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도대체 뭐가 바뀌었고 왜 선배들은 많이 힘들어 했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이 절대평가 학습에 대한 본질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어떤 안일한 접근 때문에 2019학년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많이 되게 힘들지 않았나. 우리는 지금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잘못된 생각부터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평가 영어라는 게 정말로 과연 수능에서 쉬운 과목인가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가 하는 말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죠. 팩트인데 팩트를 좀 보시라고요. 1등급이 와 되게 심각합니다. 2018학년도에는 1등급이 10%였거든. 그래서 되게 쉽다고 느꼈던 해였어요. 근데 이 좋은 얘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깨져버리고 맙니다. 2019학년도 이번에 봤던 수능이 5.30%가 나왔어요. 절반밖에 안 되죠. 그 전에 1등급 뭐 당연히 어려웠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2등급 학생들도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4%, 18학년도에는 19%, 도합 80점 이상이 거의 30%에 육박했는데 19%로 팍! 뭐 정말 많이 학생들이 이제 다 이 밑으로 밀려난 케이스가 됐는데 1등급이랑 2등급 받는 게 고1, 고2 모의고사처럼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평가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팩트만 보세요. 너희 선배들, 재수생 정말 진짜 뭐 모든 걸 다 걸고 어쨌든 우리가 그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해왔잖아.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근데 자신 있었던 그 과목이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상대평가 1등급이 4%입니다. 상대평가 1등급 4%라고 동점자는 같이 1등급 처리해주죠. 그래서 보면 좀 심한 과목들은 5% 넘게 1등급에 잡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과목으로 돼버렸어요. 뭐가? 영어가. 상대평가 과목만큼 실제로 등급 받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어는 진짜 어려워서 학생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 내가 열심히 하는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는가? 수학에 시간 투자하는 거에 아마도 절반도 안 할 겁니다. 그치? 영어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약간 탄성이 있습니다. 그 관성이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시험이 한번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보통 한번 시험이 쉽잖아? 그러면 이때도 이랬어요. 상대평가에서 절평으로 딱 바뀌었던 그 첫 해에는 학생들이 그 관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상대평가 시절에 영어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그 열심히 하던 게 절대평가 첫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평가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돼서 안 해요, 영어를. 시험이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애들이 안 할 겁니다. 장담하는데 이 정도면 영어 진짜 심각한 거거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해요. 장담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 해요. 그 아니란 태도 때문에 내년에 올해랑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면 또 이런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애들이 변동이 생겨요. 보통 2년 차에 접어들면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잖아. 2년 차에 접어들면 나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 가면 재수잖아. 지금 하세요. 되게 다행인 거야. 왜? 남들은 대부분 많이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래 하시면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이 라인 안에 들 수 있도록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영어는 지금 작년 건데 어렵습니다. 4.2%가 뭐 나오지를 않나, 7.9에서 5.39%가 나오지 않나, 시험이 진짜로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공간은 EBS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OT를 클릭한 이유는 수능 특강이라는 강좌에 대한 게 궁금해서 클릭을 했을 텐데, 수능 특강을 잘못 접근하면 망합니다. 일부 사교육 선생님들 중에서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상업적인 접근만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은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뭔가 직접 도움을 받는다, 현장에서도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수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광고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학습하면서 판단을 하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수능 특강을 진행하는 강사분들,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 선생님이 지금 사교육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케이스인데 나 혼자만 사교육 강사인데 수능 특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나도 사교육이니까 선생님도 하고 있는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교육을 하면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수능 특강을 또는 뭐 EBS라는 거를 단순하게 광고라든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온라인이나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사실 보면 팩트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에만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못 보고 거기에만 홀려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사교육 강사가 이야기하네? 사교육보다 선생님이 1년을 해보니 이 EBS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이 절대 처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월등하게 좋은 수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리고 이 수능 특강은 EBS에서 집필을 한 겁니다. 그리고 EBS에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사교육 수업보다도 여기서 진행하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더라고.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사교육 강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 선생님 거 결제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EBS도 수업 스타일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뭐 어법이 더 나오면, 어떤 학교는 구문이 더 나오면, 또 어떤 학교는 약간 수능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참고해서 맞춰서 수업을 들으세요. 전부 다 선생님들이 수업도 좋고 준비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EBS 연계 교재의 경우에는 선생님 봤을 땐, 작년 내내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 EBS에서 진행되는 수업 이거면 충분합니다. 굳이 쓸데없이 돈 안 쓰셔도 돼요. 뭐 사실 상당히 신빙성 있지 않니?
사교육 강사가 얘기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냥 사교육은 듣지 말라는 거 아니야? 공교육이니까. 근데 그 얘기 아니라 사교육 선생님이 현역에서 하고 있는 선생이 직접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들이 올해 계속 다 잡혀있고 기획이 되더라고. 잘 활용하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지금 장황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얘들아. EBS 공부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식으로 단순한 광고, 뭐 말도 안 되는 압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이거를 되게 막 어떤 좁은 정말 몇 강 안 되는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막 엄청나게 속도만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대단한 거 준 것처럼 그런 주는 강의들 중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도움 되는 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보여줘요. 보세요. 자, 작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문항이 총 10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선생님이 정리한 10개 뭔데? 정답률 40% 이하의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만 1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적이 거의 평가원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EBS 공부할 때 왜 제대로 하시라고 하냐면 비연계만 이렇게 정답률 40%가 뜬 게 아니고요. EBS 직접 연계조차도 정답률 40% 이하의 문항이 5개나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정리해드린 건 직접 연계만 정리한 겁니다. EBS 지문이 똑같이 나왔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고3의 교과서는 뭐라고 하죠? 수능 특강입니다. 학교 내신에 나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나와요. 그리고 6월 평가원에도 나옵니다. 9월 평가원에도 나와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만 하는데 문제는 잘못 학습하고 날림으로 하고 뭔 놈의 압축을 한답시고 또 이거를 줄여서 한답시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무슨 운전면허 시험이니 이게? 아니잖아. 막 무슨 막 해석 그 내용 가지고 막 기계적으로 암기해가지고 그거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작년부터 평가원의 EBS 출제 포맷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EBS 직접 연계 문항은 특히 출제 포맷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진 난이도가 대폭 올라가고 문항을 내는 형태가 기존에 나오던 거랑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막 예측하고 변형하고 막 이런 수업들이 작년에 다 폭삭 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데이터를 보세요. 그런 수업들이 왜 망했는지, 실제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라고. 똑같이 나와도 24%, 34%, 심지어 주제 문제야. 선생님들이 막 한글로 내용 얘기해가지고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막 말로 떠들어 별의별 수업을 다 하는데 정작 주제 문제가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4%밖에 정답률이 안 나왔어요. 학습 방법이 완전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어휘 문제, 와 난리도 아니네. 38, 40, 40 이렇게 됐네. 정리하면 어떻게 돼? EBS 어설프게 접근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다 날리는 거고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고사에서도 별로 좋은 결과 안 나올 거고 기말도 좋은 결과 안 나올 거고 6평도 좋은 결과 안 나올 거고 그 잘못된 학습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능도 작년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제대로 공부하세요. 노력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한테 한순간에 무언가를 네가 얻어갈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은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기본기 없이 뭔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바로 수능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더 잘 알잖아.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야지. 모래성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현역 EBS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EBS 책이 출시됐다 그래서 EBS 공부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잘릴 수 있나? EBS 출시일이 EBS 학습 시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EBS는 1월 말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손에 쥐기 시작하는 건 2월 초부터일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절평 시기에 솔직한 얘기로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교육특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 수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교육도 하고 있잖아. 근데 온갖 층의 그리고 점수대의 수준별 학생들을 다 만나본 결과 절대평가 시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능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라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극상위권 학생들 포함해서. 내가 민사고 과학고 학생들도 가르치거든. 근데 없던데?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냉정하게 자기 평가도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취약한 것부터 채워나갈 테니까.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너 공부 안 됐을 거라고. 개념 공부. 수능에 필요한 개념 공부 거의 90% 이상은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취약하고 안 돼 있을 겁니다. 수능 특강이라는 좋은 문제, 시험에 연계된다고 심지어 수능에 나온다고 하는 그 문제집을 풀 때 답 내고 한글로 지문 외우고 그 내용이나 들어가는 수업 가지고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수능 특강 지문만 400지문에 육박합니다. 그 많은 지문 학습하는데 지문만 외울 겁니까? 시간 낭비 아니에요? 연계 공부하면서 비연계도 같이 잡아가셔야지. 안 그래요? 내신 잡으면서 수능도 잡아가셔야지. 안 그럽니까? 하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왜 연계, 비연계 따로 하고 왜 내신, 수능 따로 공부해야 돼? 이 교재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EBS는 3월 달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는 개념 정리가 돼 있으면 그때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2월 중순부터여도 전혀 급하지 않아요. 하나도. 책 나온 시기랑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내 이름을 걸고. 말씀드렸어요. 절대평가가 포맷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난이도도, 출제 형태도 여기저기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게 1단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연계랑 비연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학이든지 풀어낼 수 있도록 개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 수능형 논리 개념을 학습하세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맨날 구문하고 단어하고 뭐 이때 강조가 또 쏘대 어쩌고 그런 거 했다고 했으면 니네가 기본기를 담아서 내 걸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를 수능용어로 읽어낼 수 있고 순서별로 문제 풀 때 읽어보니까 A, C, B가 맞는 것 같아. 필이 A, C, B야가 아니라 A, C, B는 왜 되고 A, B, C는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 문장 삽입이 3번만 답이고 4번은 왜 답이 안 되는지 답의 논리적인 근거는 어떻게 제시됐는지를 얘기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개념 학습을 하세요. 이게 1번입니다. 수능, 독해, 개념 학습. 두 번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가 뭐 단어 알고 문장 전체적으로 대충 필은 오더라도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문장을 해석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구문 수업을 조금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어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어법이라는 게 내가 결국 어법 배우는 이유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거든. 그래서 어법이 또 취약한 학생들 이건 내신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해석 능력 탑재하셔야 되고 내가 수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고3 이 시기를 거치면서 내신에 또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어법 개념들은 한 번은 정리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고3이기 때문에 단순 어법 암기식 답내는 학습은 좀 지양하시고 수능용으로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신과 수능은 한 방에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점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개념이 있으면 뭐해?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개념을 체화하는 형태로 기본 틀을 잡아가시면 이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잡아주고 그걸 가지고 수특 문제도 풀고 뭐 영동 문제 풀고 수능 완성 문제 풀고 수능에 대한 대비 이루어지는 거 그게 연계와 비연계를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베스트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EBS 이 사이트에서 강스파이크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봤고 올해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픈하자마자 아마 거의 한 2주, 3주 정도는 빼고 전 영역 통틀어서 얘가 지금 그 수강후기 랭킹 계속 전체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위에 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도가 제일 높은 강좌 중에 하나고 완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강좌에서 이 모든 내용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강좌 수는 25강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은 강의고 뭐 독해도 한 6강, 어법도 한 6강, 그리고 구문도 한 6강 이런 식으로 압축적으로 여러분이 짧은 시간 안에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능형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종합 강좌로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상관없이 이거보다 짧고 효율적인 강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짜죠. 자, 잘 활용하시고 두 번째 단계가 거기에 대한 학습, 개념 학습이 끝나셨으면 수특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지금 수특 1강을 찍었습니다.
1강은 상당히 천천히 자세히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반복한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특이 문제가 진짜 좋아요. 문제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배운 개념을 가지고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배운 개념을 직접 적용 연습해보는 형태로 학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교재는 내신 시험범위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50% 정도 들어갑니다. 아시죠? 고1, 2 때 점수 안 나왔던 거 선생님이 싹 다 만회해 드리겠습니다. 막 60점, 고2 때 60점, 70점 나왔던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90 몇 점 찍고 100점 찍었다는 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수강호기를 보시더라도. 올해 그렇게 놀라운 점수 상승, 말도 안 돼 기적 같은 거 아니야? 그거 이번에 네 차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특 자체를 학습을 할 때 출제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바뀐 출제 패턴에 맞춰서 지문 자체의 플로우도 정리를 해드리고 핵심 포인트들도 다 따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평이 약간 포맷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작년까지 진행하던 수업 형태에서 올해 절평에 맞춰서 다 수업 형태랑 포맷, 교재 양식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드는데 그거만큼 내가 많은 걸 쏟아부은 것만큼 니네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특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EBS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보셨죠? 초고난도 문항들이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결국은 어법과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업을 선생님이 수업 내에서 같이 진행하고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 4번까지가 개념이거든. 이 개념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실전 예상 문제라든가 변형 문항들을 통해서 직접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의 미리 보기 정도의 느낌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을 잡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특으로 넘어오면서 내신과 수능을 한 방에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여러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재수생은 어차피 뭐 끝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고3이라고 하시면 절대 수능 내신은 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신이 아직도 50%나 남았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가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중요한 거 뭐라고? 1번은 개념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제대로 돼 있으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내가 논리적인 어떤 그런 능력 탑재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연계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제대로 하셔서 EBS 문항을 그냥 마치 비연계처럼 푸는 거야. 그래서 비연계에 대한 학습 능력도 올리고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연계에 대한 정리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내신까지 같이 잡아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한 방에 네 가지를 다 잡아가는 거야. 수능, 내신, 연계, 비연계.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시간 대비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최소 우선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건 강스파이크 최소한 1회 독인데 솔직한 얘기로 내 주변의 현장 아이들한테는 얘기합니다. 야, 강스파이크 2번씩은 들어야 돼. 그래야 믿게 되거든. 내용을 한번 들은 거랑 내 거를 체화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 2번 들으면 점수가 기본 바닥에 있던 애들은 점수가 막 몇십 점씩 뛰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EBS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투트랙으로 이번에 올해 이 포맷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작년까지 하던 거랑 좀 다릅니다. 문제 형태가 좀 바뀌었고 여러분들 니즈 그리고 내신에 대한 요구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형태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을 다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사실 내신을 제대로 잡아 놓으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수시가 대학 가기 가장 편해요. 그렇지. 수시가 대학 가기 가장 편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뭐가 중요해? 내신. 근데 괜찮은 대학 또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들은 보면 최저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 수능 최저가.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또 필요해요? 내신 플러스 수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등급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수능 제대로 된 학습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신 포기, 정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수능에다 몰빵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EBS 교재는 수능에 직접 반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 무엇을 원하든 간에 이번 이 선생님이 말씀드린
기본 개념에서 이 수능 특강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방에 다 끝내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좌와 그리고 자료들을 제공을 할 텐데, 처음에 트랙 1에서는 학습 개념을 통해, 제대로 된 학습 개념을 통해서 구조랑 그리고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수능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로직을 배우게 될 겁니다. 교재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마 자료로 나가게 될 거고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지문 자체가 읽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지 내신이랑 수능에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한 땀 한 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지문에 대한 플로우가 정리돼서 나가고요. 요거에 대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한테 실제로 내신이나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어법, 그리고 해석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어법 포인트들을 정리를 같이 해줍니다. 얘가 끝나고 나면 지문으로 들어와서 각 지문에 대해서 3가지 색깔의 형광펜을 들고,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색깔의 형광펜을 들고 주제문이 되는 것들, 그리고 어법 형태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로직과 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합니다. 여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스텝 4에서는 점수를 올리는 강력한 힘이라고 되어 있죠. 연계와 비연계를 정복하는 한방 서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또 수능과 그리고 연계와 비연계에 대한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 지문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필수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학습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자고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계속 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구문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들 여러분이 또 같이 선생님이랑 소화하면서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이 문장에 대한 거는 반드시 내가 습득을 해서 수능에서 연계든 비연계든 나오게 됐을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학습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키워드 추출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거, 혹은 구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런 문장들을 한 문장 마지막 따로 뽑아서 추가 정리를 하고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단원이 끝나고 나면 트랙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선택형으로 가능해요. 변형 문제들을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풀어보면서 내신이 이렇게 나오네? 수능이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거를 선 맛보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형 문제 퀄이라는 건 엄청나게 좋아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변형 문제가 작년, 재작년 지금 거의 3년 연속인데, 선생님이 EBS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칼분석이라는 그런 자료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여기 EBS 수업 들었던 친구들 알죠? 칼분석 자료를 배포를 했었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들이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장 삽입이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던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장으로 나왔고, 순서별 A, B, C 자른 문장이 그대로 순서별로 똑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적중이라고 돼 있네요. 제공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에도 수능에도 이 나중에 트랙 2에서 진행되는 변형 문제는 여러분들을 많이 강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학습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내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오케이? 2019년 수능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 법칙 강원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대한민국 사교육 강사 중에서, 또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능 전날까지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강의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애들하고 끝까지 같이 한 강사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좀 유명하다고 하는 강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쉰다고 놀러 가고 하는데, 내가 수능을 오래 봤기 때문에 막판에 애들 그 절실함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생님은 너랑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집에서 엄마랑 싸우더라도 내가 있으니까 막 화내지 말고 선생님이랑 끝까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OT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수업이 이래 이렇게 내 거 들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정보성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업도 이 OT만큼이나 준비 좀 선생님이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 또 효과적인 수업 시간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 똑바로 뜨고 허리 꼿꼿이 들고 자세 바로 하시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할 거예요. 수업 듣기 전에 수업에 해당하는 파트 문제만 먼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 건
1순위가 뭐다? 개념학습입니다. 그 개념학습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강스파이크 최소한 1회독은 하시고, 사실 선생님은 2회독을 추천해요.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 강스파이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강스파이크 끝나고 수특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은 돼 있다. 그럼 파트 1 끝나면 수특 들어오면서 파트 2랑 같이 병행하세요. 일주일에 많이 강의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건 수특이랑 강스파이크 포함해서 총 4강이면 충분해요. 2개 정도. 그 이상 들어봤자 복습도 안 할 거고 그 정도면 많습니다. 3강에서 4강이 베스트입니다. 자, 오늘 노트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선생님이랑 잘해봅시다. 네 인생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